고기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에요 그냥 같은데. 간장 안 들어간 느낌 납니다. 하나, 둘, 셋. 별걸 다 안 해, 이제 뭔가 뭐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제. 야, 역시 환경이 중요한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개천 먹은 성경입니다. 야,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첫촬영인데 입이 안 풀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개천 먹은 박민혁입니다. 스튜디오 오픈하고 이제 첫 요리 컨텐츠인데요. 저번에 고사 컨텐츠 잘 보셨어요? 첫 컨텐츠를 뭘로 할까 이렇게 막 메뉴를 고민을 엄청 하던 와중에 우리 PD가 자기가 먹고 싶은 요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요즘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서 폭셰프? 나는 또 공셰프는 들어봤어도 폭셰프 또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뭐 돼지고기 폭찹인가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재미난 비프 부르기뇽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비프 부르기뇽이 이게 천천히 끓이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약간 좀 갈비찜처럼 약간 뭉글하게 부드럽게 끓이는 요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레드 와인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랬더라? 산모루라 그랬나? 난 이 술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레드 와인으로 대체해가지고 비프 부르기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한식의 느낌이 약간 좀 나기도 해서 오늘은 감자 퓨레를, 그전에는 뭐 올리브 오일, 트러플 오일, 버터 베이스였다면 오늘은 들기름 메시 포테이토랑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셰프. 가자. 자,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 비프 부르기뇽 영상을 보시면 조회수가 제 기억으로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때는 실제로 그냥 좀 구하기 어려운 고기였어요. 덩어리, 소위 업장에서만 좀 살 수 있는 그런 고기 위주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게 그냥 새벽 배송도 가능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비찜, 찜용 갈비죠. 근데 제가 일단은 생각했던 거는 요 뼈가 절단돼가지고 이제 살만 있는 거였죠. 이건 또 많이 따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냉동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뼈 있는 채로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씻은 다음에 해동시켜 놓은 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살코기와 뼈 있는 거의 두 개가 약간 좀 장단점이 있어요. 살코기는 확실히 조금 더 먹기 편하니까, 뼈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플레이팅할 때 좀 유리하다? 뭔가 다이닝스럽다. 근데 저 뼈가 들어가면 조금 그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맛은 더 깊다. 왜? 뼈에서 육수가 우러나와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뼈를 제거하지 않고 오늘의 비프 부르기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요리의 가장 큰 핵심은 레드 와인을 넉넉하게 써가지고 다양한 허브나 식재료를 넣고 내가 원하는 채소들도 바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뭐 양송이, 샬롯, 당근, 마늘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뭐 미니 양배추를 넣어도 되고, 버섯을 조금 더 하이엔드로 가고 싶으면 예전에 저희 썼던 뻐치니 버섯, 좀 약간 주식이 좀 잘 돼 그러면 뭔가 송이버섯 이런 거 사용하셨죠. 요즘 나 이렇게 터졌어 그러면 그냥 골프공만한 트러플 있죠? 그런 걸 한 10알 넣으세요. 한 100만 원어치. 괜찮아요. 하이엔드니까. 근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약간 한식 느낌의 비프 부르기뇽이니까요. 약간 한식에 관련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구워줘야 돼요. 오일을 넣으시고요. 고기를 노릇하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를 손질하면서 찬물로 요 뼈 조각에 있는 이런 것들을 헹궈내고 씻어냈기 때문에 수분이 막 겉에 좀 많이 묻어 있어요. 넣기 전에 이렇게 수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와요. 이건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한번 좀 먹어보게 해야지. 약간 좀 그래도 전통주잔에 먹어야 되나? 딱 12도면 와인하고 도수가 거의 흡사한데? 단데? 달콤한 술이야. 이 비프 부르기뇽하고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얘가 이제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나는 식재료 손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당근. 아, 지금 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칼이 바뀌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새롭게 탄생하면서 약간 좀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익숙하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10년, 20년 주기로 일부러 약간 좀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걸 막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칼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칼을 바꿨습니다. 한번 사용 한번 해보고 우리 구단주분들이 이 칼을 좋아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나서 한번 소개하는 컨텐츠로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도전입니다. 도전. 채소는 예전에는 제가 아마 양파를 넣었을 텐데 오늘은 샬롯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요 줄기가 남아있어가지고 나중에 조리할 때 나달나달이 하나씩 다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줄기를 남겨주세요. 끝에만 살짝.
이런 요리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구우면서 손질하면 시간이 배분이 딱 맞아. 자, 이렇게 해서 노릇하게 색깔 난 거는 이제 좀 빼놓는다. 이렇게 딱 봐도 이거 먹음직스럽네. 그런 색깔이 나면 빼주세요. 사실 여기서 이제 감칠맛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이니까 중간에 오일을 살짝 추가해 주는 것도 좋다. 왜냐면 이제 구워지면서 수분이 나오니까 쪄져요. 사실상 구워질 때는 이런 소리가 나야 돼. 빗소리가 장맛빛 다다다다다다닥 이런 소리가 나야 지금 잘 구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잠시 빼두고요. 감칠맛 폭탄인 덩어리 베이컨 있죠? 이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넣고 구워주세요. 감칠맛을 2번 주는 거예요. 덩어리 베이컨에서 한 번, 고기를 구우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얘도 색깔을 노릇하게 내준다. 마이야를 한 번 넣어준다. 자, 이렇게 덩어리 베이컨이 살짝 노릇하게 구워지면 이제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도 노릇하게 굽는다. 자, 이렇게 천천히 구우면서 감칠맛을 베이컨을 색깔을 내면서 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방이 쫙 빠져요. 그래서 그 지방이 소스와 어우러져야 돼요. 뭐랑? 토마토 홀이나 토마토 소스랑. 저는 오늘 토마토 소스를 넣을 겁니다. 이제 토마토 소스를 넣고 약간 순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캔토마토, 양념 안 된 거. 약간 조금 더 깊이 있는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완제품 토마토 소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토 소스를 살짝 신맛을 한번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훅 끓인다. 그리고 오늘 퀵 쌀모르주 이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쓱 이렇게 몽글몽글 끓여서 토마토 신맛을 살짝 날려준다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술이 들어가고 나면 이 술을 반으로 졸여줘야 돼요. 아, 이제 약간 좀 다크한 느낌이 이제 딱 이제 이 비프 부르기뇽의 느낌이 딱 오네. 해서 요거를 반을 졸이면 이제 좀 더 깊은 맛이 나오면서 튀는 알코올의 맛이 어느 정도 싹 순둥이로 수그러들고 그리고 이제 이 단맛이 농축되니까 훨씬 더 맛있는 비프 부르기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눌러있는 부분들을 살짝 긁어가면서 요 수분을 반으로 졸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수와 고기, 채소 넣고 최소 1시간. 자, 이렇게 이제 알코올이 많이 졸았습니다. 그러면 고기 넣고 여기서 뼈가 있으니까 육수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요 육즙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소고기 육수예요 지금. 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썰어놓은 채소들 잘 포진될 수 있게끔 샬롯도, 자, 양송이, 그리고 타임. 예전에는 제가 타임을 마지막에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밀폐가 잘 되는 뚜껑 이런 솥이 있으면 처음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월계수잎 큰 거는 2장, 작은 거는 한 3장 정도. 소고기 육수 살짝 보글보글 끓을 정도로, 중불 정도는 아니고요. 약불에서 약간 높은 정도인데 보글보글 소리 나는 정도로 해가지고 뚜껑 덮고 최소 1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비프 부르기뇽이 1시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많이 졸았어요.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 듭니다. 딱 봐도 채소가 지금 잘 부드럽게 익은 것 같고요. 요쯤 되면 감자를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메시포테이토. 감자를 넣고 얘는 유난히 크니까 반 썰어서 사이즈가 비슷해야 동일하게 있겠죠. 소금 한 반 숟갈 정도 넣고 나서 감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주세요. 이제 2시간 끓였습니다. 조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채소는 다 익었고요. 보통 이제 채소가 작고 고기가 좀 사이즈가 좀 크면 고기를 먼저 조리하고 나서 채소를 나중에 넣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고기가 작았기 때문에 제가 채소를 같이 넣습니다. 보통 이제 나는 예전에 할 때는 찐득한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감자 전분을 사용을 했는데 내가 이제 감자 전분을 잘 사용 안 해. 좀 나도 바뀌었어. 그냥 버터로 농도를 좀 내거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감자도 푹푹 들어가는 게 다 익었어요. 그러면 감자부터 이렇게 체에 살짝 받쳐가지고 수분을 싹 한 김 날리는 느낌. 2, 3분 정도만 밖에 빼놓으면 감자가 포슬포슬해져.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일로 와. 요 이제 물은 아웃. 물 버리고 냄비를 그대로 가지고 와.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열기 때문에 냄비가 싹 마를 거야. 그러면 약불로 켜놓고 감자를 다시 넣어. 그리고 이 온기가 있을 때 버터, 무염 버터. 이게 뭐 이게 버터 많이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전에 넣는 것보다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50g밖에 안 돼. 살짝 좀 크리미한 맛을 버터랑 우유로 가볍게. 요거는 농도기 때문에 묽은 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면 되고, 약간 난 드직한 게 좋다 그러면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오늘은 들기름 메시포테이토입니다. 그래서 들기름 오일을 내가 원하는 취향만큼 한 3스푼에서 한 5스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으깨 해서 섞으세요. 들기름이랑 버터가 녹으면서 우유랑 섞일 수 있게. 보통 뭐 체에 내리기도 하는데 굳이 내릴 필요 없어요. 아직 간을 안 했습니다. 소금을 넣고 삶긴 했지만 마지막에 간을 한번 해야 돼요.
들기름 향이 좋다. 간이 딱 맞아. 간을 할 필요도 없어. 여기다가 약간 요 느끼한 맛을 좀 줄일 수 있게 쪽파 아니면 대파, 다진 대파 혹은 쪽파, 감자에 이 볶음깨가 들어가도 되게 맛있거든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깨를 넣어서 한국적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게 이렇게 섞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스타일의 감자 메시 포테이토 이제 플레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고요. 감자를 먹을 만큼 사이드에 담아요. 오늘은 약간 좀 푸짐하게 만들었으니까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냄비를 옆으로 싹 가져가서 고기 담으세요. 이렇게 담을 때 고기랑 채소랑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엘리베이션 높낮이가 있어야 음식이 아름다워. 이렇게 채소도 넣고 고기 넣고 채소 넣고 고기 넣고 약간 좀 입체감 있게끔 담아주면 좋다. 내가 먹을 만큼의 소스를 한 번 더 떼도 되게 좋다. 여기 남아있는 소스를 약간 뭐 양송이랑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베이컨이랑 내가 먹을 만큼을 뜨세요. 그리고 끓여.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서 제가 감자 전분을 이제 안 넣는다 그랬잖아요. 감자 전분 대신 버터를 넣어서 소스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버터가 들어가면 불을 끄세요. 그리고 잔열을 가지고 섞어줘. 버터가 녹을 때까지. 그럼 뭔가 조금 더 밝은 스테이크 소스처럼 변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를 뿌려줘. 바닥에 이 소스를 감자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자, 이렇게 머루주가 들어간 들기름 메시 포테이토 비프 부르기뇽입니다. 자, 먹어보자. 네. 내가 덜어줄게. 이렇게 감자 그리고 고기 소스도 좀 줄게. 감사합니다. 비주얼만 봤을 때는 똑같은데요? 똑같지? 똑같지. 색깔이 조금 더 갈색인 아닌가? 똑같나 그냥? 거의 비주얼은 나는 똑같은 것 같아. 예. 이게 약간 좀 산모루랑 들기름이 들어갔으니까 좀 다르긴 할 거야. 고기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갈비찜 아니에요? 그냥 갈비찜 같은데. 간장 안 들어간 갈비찜 느낌 납니다. 네. 한국식 비프 부르기뇽이라고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예 갈비찜 느낌도 아니고. 아, 이 들기름 되게 잘 어울린다. 예. 향이 올리브 오일 같은 막 그런 향이 아니라 구수한 향. 그래서 더 갈비찜에 약간 뉘앙스가 오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나들은 찜 요리할 때 서양 요리에 맛있는 디저트 와인을 좀 많이 넣어. 예를 들면 뭐 마데이라, 포트와인 이런 걸 넣는단 말이야. 그럼 더 맛있어. 근데 괜찮은 걸 넣으면 그 와인 자체가 좀 너무 고가니까 굳이 이거까지 써야 되나? 근데 지금 산모루 그 와인이 은은하게 약간 좀 단맛이 있잖아. 예. 그러면서 산미도 있고. 예. 그 비싼 디저트 와인을 쓴 것 같은 맛을 좀 내주는 것 같아. 확실히 비프 부르기뇽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기보다는 밥 반찬용 갈비찜. 가르비뇽. 갈비뇽. 밥 반찬용 가르비뇽. 왜냐면 이게 감자가 또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메시드 포테이토가 아니라 감자채 볶음 같아요. 맛이. 아 진짜로.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식이다 완전히. 양식 셰프가 아니라 한식 셰프가 됐다. 아니 납득은 가는데 너무 지금 비프 부르기뇽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갈비찜 무시하시는 그러면 한국의 전통 요리를 댓글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비찜이 너무 훌륭하지. 아 그럼요. 갈비찜이 더 훌륭한 요리가 되었다. 아니 근데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나한테 만들어달라 그랬잖아. 근데 나도 많이 요리를 해봤지만 이 산모루라는 이 술을 가지고 갈비찜을 해볼 생각을 갈비찜? 비프 부르기뇽을 할 생각을 해보지 않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니까 야 이게 확실히 요리가 진짜 끝이 없구나. 솔직히 나중에 해외 행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갈비찜 할 때 이제는 저 산모루 술을 한번 넣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저도 생각했던 맛이랑 아예 달라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해달라고 하길. 진짜 맛있어. 근데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식재료 썼잖아. 예. 이건 호불호 갈릴 것 같아? 안 갈릴 것 같아? 한국인이라면 일단 절대 호불호가 없고 외국인이라면 김치찜의 신선함이 아닐까.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예. 신선한 느낌의 비프 부르기뇽인데 들기름이 향이 딱 나는 감자랑 같이 먹으니까 밸런스 너무 좋다. 예. 이제 카메라 끄고 제대로 먹어볼까? 예. 수고하시죠. 술 한잔 하고 예. 좋습니다. 너무 밥 좋습니다. 비벼 먹고. 예. 알았어.